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 정권에 대해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제1적대국으로 헌법에 명기하고 대남기구를 정리하는 등 위협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면서 대남 노선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선언한 이후 첫 언급으로 북한의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연초부터 잇따라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부근 포사격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 내 여론 균열을 노린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릅니다. 우리 군은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해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 전술과 선전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으로 북한 주민들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탈북민 정착 지원과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와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헌법 조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 등이 16일 보도했습니다. 또 불법 무법의 북방 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떠한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조금이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인 경의선 북한 측 구간의 완전한 단절 등 남북 연계를 중단하는 단계적 조치 실시를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 국제관광국도 폐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한반도 긴장 격화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6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회담에서 양국 외교장관들이 자주 만나 동지적 유대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북러 관계가 양국 정상들의 계획에 따라 활기차게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양국이 유엔 등 다자기구에서 긴밀하고 유익한 협력을 이루어왔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한 북한의 사의를 표하고 북한의 안보에 위협을 조성하려는 미국과 영내 위성국들의 정책은 긍정적 방향으로의 진전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 외무상이 이날 회담 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면담하고 회담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상호 합의에 따라 편리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북러 무기거래 규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VOA의 관련 질문에 북러 간 무기거래와 러시아의 무기 사용을 강하게 규탄한 지난 9일 49개국 외교장관의 공동성명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48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그리고 최근 2차례에 걸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사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사용은 북한의 기술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북러 간 협력이 유럽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에 미치는 안보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10월에 이어 11월과 12월에도 수차례에 걸쳐 100명 가까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 조치했다고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가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중국 단둥시 공안부가 신의주 세관을 통해 탈북민 30여 명을 강제 송환했고 이들은 평안북도 보위부로 넘겨졌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16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들 탈북민들은 중국에서 근로계약이 끝나 귀국하는 북한 노동자들과 같은 차량에 편성돼 북한으로 갔으며 11월 말에는 양강도 보위부 구류소에 강제 송환 탈북민 10여 명이 12월 말에도 20명이 넘는 탈북민이 양강도로 송환됐다고 한변은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기간에 탈북민들을 대규모 강제 북송 조치했으며 그 규모가 최소 600여 명, 최대 2,6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 바 있습니다. 한국 해군이 미국 등 인도태평양 5개 나라가 참여하는 다국적 대잠수함전 연합훈련 씨 드래곤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은 16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2014년부터 영내 항공 대잠전 능력 향상을 위해 해상 초계기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모여 매년 실시하는 정례 다국적 연합훈련인 씨 드래곤 훈련에 P3 해상 초계기 1대와 장병 40여 명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기간 동안 강도 높은 적 잠수함 추적 훈련과 해상 초계 작전 절차 훈련 등을 실시하고 해상 초계기의 레이더와 탐지 장비를 활용해 습득한 정보를 참가국과 공유하는 절차도 숙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씨 드래곤 훈련에 2019년 처음 참관한 뒤 2020년부터 해상 초계기와 병력을 파견해왔으며 올해 훈련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5개 나라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